우리 지역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서울 지역구의 진성준 위원장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이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우선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강서 구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돌아온 진성준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강서울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복귀를 하셨는데 소감부터 한 말씀 더 들어보죠. 네, 고향집에 돌아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기분 좋은데 왜 시골 고향집에 오랜만에 내려가면 여기저기 해야 될 일들이 막 보이잖아요. 네네. 지붕도 좀 내려앉아 있는 것 같고 석가래도 썩어 있는 것 같고 담장도 좀 수선해야 될 것 같고 오랜만에 돌아오게 되니까 그렇게 지역구 곳곳에 해야 될 일이 막 있어서 또 새로운 각오도 막 움트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마 지역구에 그런 현안들이 걱정되셔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직도 내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무부시장으로 막 활동하고 계시다가 지역위원장으로 오셔서 그 배경도 무척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네, 너무 일찍 돌아오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난 총선 때 낙선했던 이유를 많은 분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밀착을 못해서 떨어졌다 이렇게들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다음 선거가 돌아올 때까지 한 4년 동안은 지역의 주민들하고 그야말로 울고 웃고 부대끼고 밀착하고 소통해서 네네. 다음에 선거가 한번 돌아오면 다시 더 신임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 일이 어디 제 뜻대로 흘러갑니까?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셔서는 청와대에 와서 함께 일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일을 했죠. 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이제 지역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서구 가기 전에 서울시에 들러서 일 좀 하고 가라 이렇게 또 제안을 해주셔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또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셨죠. 그러다 보니까 4년 중에 3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렸어요. 조금만 더 늦어지면 뭐 주민들하고 밀착은커녕 눈도 한번 못 마주쳐보고 또 손도 한번 못 잡아보고 또 선거를 하게 생겨서 아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서울시에 사표를 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위원장님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시에서도 또 정무부시장으로 활동하시고 국회의원 활동도 하셨고 또 청와대에도 계셨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신 것 같아요. 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우리 진성준 위원장님이 청와대하고 서울시에도 많은 일을 하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네, 뭐 글쎄요.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일을 할 때는 그 정무기획비서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국정 운영의 기조를 수립하고 전국 운영의 방향을 제안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이제 동시에 그런 대통령의 주요한 정책들이 국회에서 실현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와 또 조율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였죠. 전체적으로 그걸 아우르면 저는 그냥 농삼아서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을 관리하는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향을 제시하고 또 전국 운영의 기조를 정리하는 일을 중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일을 할 때는 뭐 정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일을 하는 것이 정무부시장의 일인데 청와대와 정부 또 국회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들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일이 또 정무부시장의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이제 바쁘신 일들은 다 뒤로 하시고 다시 고향집인 강서을 지역위원장으로 오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실 텐데 그동안 못 해오셨던 일들
어떤 일들을 하시고 싶은지 한 말씀 좀 이 시간에 빌어서 더 해주시죠. 지역위원장은 우선 정치를 하는 자리입니다. 네, 행정을 하거나 정책을 하는 자리는 아니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정치를 하는 자리인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해서 보니 우리 강서 구민들의 정치적인 자긍심이라고나 할까, 이것이 너무나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지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대변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워서 철새 행보를 벌였을 뿐만 아니라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현 시대에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거나 네. 심지어는 자신의 권한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동원하기도 했죠. 그래서 검찰에 소환되어서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강서 구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자긍심이라고나 할까, 자존심이라고나 할까, 이게 너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이거를 회복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런 이유이겠지만 그런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정치적으로 선동을 해서 주민을 편가르고 또 정부와 주민을 이간질시키는 일들을 해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바로잡는 일이 당장에 저한테 주어진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치유해가는 과정에서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정말로 대안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는 그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강서 구민들을 위해서 잘 치유의 방법을 좀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를 하시고 강서구에 남다른 애정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역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강서구가 도약하고 발전하기 위한 전기를 맞았는데 이런 전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세와 전략과 비전을 가다듬는 일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서구는 서민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민에 대한 복지가 제1 관심이었어요. 네. 그런데 마곡에 새로운 연구 도시가 건설되고 네, 또 그 옆에 바로 서울식물원이라고 하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원이 또 들어서서 네. 새로운 발전과 도약에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강서구가 그야말로 복지가 제1 과제인 서민 밀집 지역이 아니라 서울의 경제를 선도하고 서울의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발전의 거점으로 도약해 가야 되겠다. 그것을 위한 비전을 세우고 구체적인 정책 계획들을 수립하는 일이 강서 지역 전체로 보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위원장님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더 세부적인 지역 현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강서 구민들한테는 이 수소 생산 기지, 또 열병합 발전소 건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뭐 찬반 여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안 중에 제일 핫 이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위원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수소 생산기지나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가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너무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어요. 우선 간단한 현안으로 수소 생산 기지는 네. 얼마 전 강릉에서 수소 탱크가 폭발해서 네, 큰 우려를 자아내긴 했습니다만 네. 그것은 수소를 저장하는 탱크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진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압계 쓰인 수소를 보관하려면 한 통으로 되어 있는 수소 탱크여야 되는데 이걸 용접으로 이어붙인 탱크를 사용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렸다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런 대규모의
수소 충전 탱크가 설치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네. 그런 수소 저장 시설은 원통형으로 이렇게 지어지게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네, 네. 그래서 국회도 그런 수소 생산 기지를 설치하도록 얼마 전에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게 위험한 시설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이 모여 있는 국회에다가 수소 충전 시설을 설립하겠습니까? 네, 네.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는 수소 경제 시대를 맞아서 선도적으로 이거를 유치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유치에 성공한 지역에서는 환영 현수막이 나붙을 정도예요. 그러니 네, 네, 네. 주민들이 과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열병합 발전소 문제는 이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법은 신도시를 개발할 때에는 그 신도시에 필요한 열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일산 신도시나 목동의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마다 거기 똑같이 쓰레기 소각장과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섰지요. 우리 강서구도 마곡에 신도시가 들어섰기 때문에 당연히 마곡에 필요로 하는 열 에너지나 또 거기서 생산되는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 마곡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어요. 또 강서 주민들도 우려를 많이 해서 3년 동안 주민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를 우리는 열 병합 발전소는 짓지만 쓰레기 소각장은 짓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합의를 했고 네. 또 이 열 병합 발전소에 사용하는 연료는 청정 연료인 LNG 천연가스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입지도 서울식물원 자리가 아니라 한강변으로 나가 있는 선암물 재생센터 쪽으로 옮긴다. 네, 네. 이런 합의가 2012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확정되었던 것이 이제 예산이 확보되어서 집행되려고 하는 것인 만큼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난데없는 웬 홍두깨냐라고 하는 반응을 막 선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마곡을 비롯해서 강서구의 15,000세대가 목동 열병합발전소로부터 난방을 공급받고 있는데 그렇죠. 목동의 열병합발전소가 30년이 지나가지고 네, 거기 52%의 설비가 이미 수명을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가동을 중단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어요. 네. 그래서 목동 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면 당연히 목동과 양천구에는 난방이 공급되겠지만 그렇겠죠. 우리 마곡과 강서구에는 난방 공급이 중단될 거예요. 아마 그럴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이 대안 없이 무조건 열병합 발전소는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목동의 열병합 발전소는 질소 산화물이 20 ppm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네. 이제 우리 강서에 들어설 열병합 발전소는 그의 5분의 1 규모인 4 ppm만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거는 개별 난방을 할 때 도시가스를 태워서 난방을 할 때 나오는 40 ppm보다 10분의 1 규모밖에 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개별 난방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친환경적인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네. 더구나 개별 난방보다 지역 난방이 난방비가 훨씬 적게 든다라고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니까 환경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지역 난방이 훨씬 유리하다. 네, 네, 네. 그래서 어차피 열병합발전소의 어떤 설립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역민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세워서 모색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일체의 얘기를 반대하고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은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되어 있고 현재 계획에도 없는데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더라 라고까지 이렇게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 말고도 강서구에 또 핫 이슈가 있는데 김포공항의 국제선 증편 문제죠. 예. 이와 관련돼서는 위원장님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다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질문을 드리면서도 네. 어려운 문제들이네요. 저는 김포공항을 우리 강서구에서 완전히 나가도록 하지 못하는 거라면
이 김포공항 때문에 우리 강서구의 발전이 제약된 측면이 많았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침 서울시의회에서 김포공항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김포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시책들을 펴도록 했는데 인근의 지역에서 그렇게 되면 국제 노선이 더 늘어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소음 피해도 더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 많아가지고 그렇죠. 최근에 서울시의회가 국제 노선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한 지원은 삭제하고 수정해서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노선 증편의 우려는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김포공항을 활성화해내서 마곡의 연구단지와 함께 또 서울식물원과 함께 우리 강서구 발전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곡과 식물원과 공항을 삼각으로 연결하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근거지로 해서 지역구의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어떤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들을 모색해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현실적인 과제인데 그렇죠. 공항 이용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비행기도 많이 오가게 될 거고 또 소음 피해가 되겠죠. 좀 있을 수 있겠죠. 이 소음 피해는 소음 피해대로 대안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해감과 동시에 소음 피해 대책 위원회도 함께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서로 모순된 과제일지 모르지만 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한 노력, 지혜를 모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역위원장으로 다시 오셨으니까 위원장님의 지역에 대한 어떤 이 정책들, 우리 강서구는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다, 또 강서구가 어떻게 하면 서울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나는 얘기인데 제가 저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임기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 부시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박원순 시장의 이제 남은 4년의 시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시정 운영 계획들이 보고가 되었는데 그 보고를 할 때 저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정책 보고를 봤는데 서울시가 7개의 관문도시를 선정해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7개 관문도시 중에 강서구도 관문도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그 관문도시 개발 계획의 순서가 맨 뒤에 가 있었습니다. 꼴찌에 가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시 간부들과 함께하는 회의석상에서 아니 여러분 이 관문도시 7개 중에 경기도 외에 인천하고도 통하는 데가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또 더구나 이 7개 관문도시 중에 공항이 그것도 국제공항이 있는 곳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 데도 없고 오로지 강서만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문도시 중에 관문도시요 글로벌 관문도시라고 할 수 있는 강서구의 개발 순위가 어찌 맨 뒤에 꼴등에 가 있습니까? 맨 첫 번째로 돌려도 강서구로서는 서운할 일입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가 맞다 해가지고 이 관문도시 개발 계획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를 맨 처음에 하도록 이렇게 바꿔 놓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올 9월, 10월이 되면 관문도시 강서구를 어떻게 개발해 나가야 될 것인지 마스터 플랜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청사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청사진에 입각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이 수립되고 또 예산이 뒷받침되면 이제 강서구의 하드웨어는 갖춰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곡 연구단지와 서울식물원과 김포공항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을 활용하게 되면 또 시너지를 또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뒷받침에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소프트웨어적 역량을 갖추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교육에 투자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민 밀집 지역으로서 복지라고 하는 과제가 정책의 맨 우선순위에 놓여져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것대로 해나가되 이제 우리의 관심을 교육에 돌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강서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새로운 창의적인 인재들을 길러내는 일에 강서구가 이제 전력 투자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일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 강서구의 현안은 교육 정책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저희도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다음 질문으로는 정치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에서 정책을 하셨고 또 서울시에서 이제 행정을 또 하셨고 강서위원장으로 다시 오시는 거는 정치를 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라는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정치란 무엇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글쎄 좀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는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적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 사회가 한 계단 더 발전해 가려면 반드시 성취해야 될 근본적인 과제가 있을 거고 그 근본적인 과제를 실현했을 때의 어떤 상을 우리는 가치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네네. 그 공적 가치를 추구해 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한 계단 더 발전해 나아가려면 그것이 지역적 차원이 됐든 국가적인 차원이 됐든지 간에 한 계단 더 발전해 가려면 반드시 성취해야 될 근본적인 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령 일제 시대에는 독립을 성취하는 일이 근본적인 과제였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군사 독재 시절에는 군사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이 근본적인 과제이고 공적 가치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는 이제 그런 정치적 민주주의는 실현된 나라인데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화를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이제 정치적인 권력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다 넘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대통령을 우리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게 되고 네. 또 무도한 권력은 국민이 나서서 탄핵도 하는 이런 정치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성숙한 나라가 됐는데 이런 정치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사회경제적인 차원으로도 옮겨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회적인 차별 또 경제적인 어떤 격차 이런 것을 해소하는 일이 될 텐데 저는 그것이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지금 시대의 정치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 정치적인 행보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저희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위원장님 이렇게 바쁘신 중에 자리를 모셨는데 아쉽게도 벌써 준비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시간 끝 질문으로 위원장님 앞으로의 계획과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강서 구민분들에게 남기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카메라 보고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서을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당직에 복귀한 만큼 그동안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어 오고 또 사고지역위원회 판정을 받았던 만큼 신속하게 당 조직을 복구해서 전열을 정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4년 전의 약속과 다짐처럼 우리 강서 구민들과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밀착을 못해서 떨어졌는데 이번에야말로 밀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를 어떻게 새롭게 발전시키고 도약시킬 것인지 함께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정말로 착실한 실천으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관심 갖고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위대한 정치가는 가장 인간적인 정치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장이 지역민과 늘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